자, 먼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에코프로요. 매수가 얼마십니까? 저기, 140이요. 140만 원에 매수하셨나요? 예, 높을 때. 아, 네. 고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7월 말에 매수를 해주셨네요. 예, 그래가지고 3천이 내려갔어요. 아, 예, 예. 토탈로에서 3천이나 내려갔어요. 아, 투자 금액에 예, 손실이 지금, 많이 나 계시는군요. 예, 많이 났어요. 예. 오늘 에코프로 종가가 7%의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95만 3천 원 기록하면서 오늘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거요, 오늘 많이 올라갔다고 좀 팔았어요. 아, 네네. 그러는데 또 사야 되는데, 또 내일 사도 돼요? 바로? 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예. 예. 네, 또 그리고 궁금하신 점, 예. 그리고 이게 또 사도 되면은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또 사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께서 매수가 140만 원이시고요. 오늘 양봉을 보시면서 일부 비중을 줄여 놓으신 상태이십니다. 비중 10% 지금 갖고 계시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께서 손실이 30% 나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좀 비중을 줄인 걸 가지고 내일 조정이 나온다면 좀 매수해서 다시 들어가도 괜찮은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건 또 얼마에 팔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우선 에코프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매수가 140만 원이시면은 이제 7월 26일에 장대 양봉 나왔다가 차익실현 나오면서 고점 확인될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이라 판단되고 있고, 에코프로를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를 좀 당부를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부정적인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뉴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뉴스, 그다음에 공장 증설에 대한 뉴스, 단일 공급 계약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부정적인 뉴스는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는 부분, 테슬라가 또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저가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인버스 ETF를 만들었다는 부분, 이런 뉴스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영향을 에코프로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에코프로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많이 떠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가 21선을 이탈한 부분도 아쉽고 60일선을 이탈한 부분도 아쉽습니다. 60일선을 지지를 하기 바랬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수급 동일 보면은 2차 전지를 보통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매수하신다고 알고 계실 것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좀 비중을 줄이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수급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더 이상 개인 투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더라도 공매도 비중은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 에코프로가 정말 승승장구할 때는 공매도가 사실 당일 거래대금이 5%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15%, 20%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은 비중,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의 단기 차익 실현이랑 손절 물량을 받아주되, 그래도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이제 좀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나갑니다. 주가가 버티거나 주가가 상승하면은 기계적으로 내가 매수한 자금의 10%, 20%는 공매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지켜보시기 좋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60일선을 이탈하기 전에 문의를 주셨다고 하셔도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에코프로 당연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극재의 기업이고 업종 대비 저평가를 매력도 갖고 있고 자회사들로 통해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 이거 조금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야 된다? 이런 말은 조금 공격적인 것 같고, 어떤 자금이 조금 한정된 개인 투자분이라고 한다면 맥점이랑 변곡점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음봉이 나오는 9월 초부터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수급 동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갖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공매도를 하다가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 많이 들어오면서 맥점을 잡았다.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보면 에코프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성장성, 그다음에 이 에코프로가 얼마나 실적이 나올지, 그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2차전지 밸류체인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보다도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아시리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에코프로가 업종퍼가 115.81이고 현재 퍼는 조금 높죠. 하지만 12개월 선행퍼,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8.05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거의 2분의 1, 3분의 1가량 저평가 매도를 가져갈 수 있다. 근데 2차 전지가 향후 2030년까지 8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8배가량 멀티플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지만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미 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되실 거지만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 비중도 10%시면은 크지 않으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가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제 쌍바닥을 다지는지, 쌍바닥을 다졌을 때 이 종목이 정말 바닥을 잡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비중 30%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어떤 포트폴리오 운용함에 있어서 30%좀 큰 비중이기 때문에 최대 20%까지 키우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은 단기 반등 시 손절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스윙 이상 관점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95만원에서 90만원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강한 순매수의 맥점이 잡혔기 때문에 95만원부터 90만원까지 분할 매수로 5%를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다음 추가 매수는 쌍바닥 구간에서 해당 가격대가 저는 90만원 전후로 쌍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해당 구간에서 한 2주나 한 달가량 보시면서 쌍바닥 나오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비중을 20%를 키우신 다음에 손절가는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70만원에서 70에서 75만원을 이탈한다고 하면 손절가로 삼아야 되겠지만 의미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이제 140만원이시고 90만원에서 추가 매수했을 때는 평단이 대략적으로 한 115만원 될 것 같습니다. 115만원 정도 아래로 평단가 낮추셨을 때는 120만원에서 120만원에서 125만원 사이에서 비중 다시 10%를 줄여준 다음에 130만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핸들링 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나왔는데 어떠실까요? 들었어요.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시고요? 얼마에 팔으라고 그랬죠? 예,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120만 원에서 125만 원에서 일부 비중 축소하시고요. 그 다음 130만 원 선 이상에서 매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0만 원에서 매도하라고요? 130만 원이요. 130만 원에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네. 얼마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오늘 파는 거. 예. 좀 팔았어요. 일단은 내일 90만 원에서 95만 원의 추가 매수 가격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비중 다 씻지 마시고, 예.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내일 개장을 했을 때, 이제 시청자분 투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몇천 까졌다, 비중 얼마 줄였는데 몇천 까졌다라고 하시니까 투자금이 꽤 크신 것 같은데, 일단 95만원부터 90만원까지 한 주나 두 주 정도 분할 매수를 걸어 놓으시고, 이제 추가 매수를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FOMC에서 기준금리 한 번 인상하려고 그랬는데 한 두세 번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성장주 다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5만원에서 90만원 사이까지 한 주에서 두 주씩 분할 매수 걸어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 5%는 꼭 갖고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리스크가 모두 다 사라지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만약에 갑자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으로 부족해, 두 번, 세 번 하겠다, 그러면 이제 90만원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럼 90만원 이탈했을 때는 제가 손절가로 말씀드렸던 70만원에서 75만원 사이에서 남은 비중 채운 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연간 실적이 얼마 나오는지, 증설이 완료가 되는지,
이동채 전 회장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증설 완료돼가지고 밸류 체인이 빛을 발하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시고, 만약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90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입니다. 추가 매수 가격.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에코프로 가지고 단기 쪽을 보셨는데 스윙 관점의 투자가 좋겠다고 의견 나왔습니다. 배터리주의 호황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기관 외국인의 동향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공매도는 계속 있습니다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손절가는 특별하게 제시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는 90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나머지 비중까지 추가 매수 완료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0만 원에서 125만 원, 2차적으로 130만 원 나왔습니다.